복층 원룸의 장점, 복층이다. 복층 원룸의 단점, 네네. 복층이다. 근데 중개사님 저는 약간 이 천장이 좀 높은 복층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천장보다 더 높은 걸로요? 네네네.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라고요? 내가 찾던 복층 원룸이 불법일 수도 있다고? 높은 층고와 통창, 아늑한 복층 공간까지 자취생이라면 한 번쯤 가진다는 복층 자취로망. 하지만 복층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은 있어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다는데. 그래도 내 복층 자취로망을 포기할 순 없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개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복층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혹시 복층 매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복층. 네, 복층이요. 복층 원룸. 한번 보러 가시죠. 좋습니다. 이 집인가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시면 바로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요. 수납장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원룸인데 샤워 부스까지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이제 복층 원룸입니다. 아, 역시. 저는 이렇게 복층이 창이 커가지고 좋더라고요. 이 층고도 높고. 처음 자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층고 높은 이런 복층 원룸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쁘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복층을 한번 직접 올라가 보시죠. 네. 조심하세요. 네네. 가파르네 생각보다. 좀 네네. 여기가 복층 공간인 거죠? 네. 여기가 보통 이제 침대 하나 두시고 이제 자는 공간으로. 근데 중개사님 저는 약간 이 천장이 좀 높은 복층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천장보다 더 높은 걸로. 네네네.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라고요? 예. 중개사님 천장이 높은 복층은 불법이라고요? 모든 복층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원룸 복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복층이 아니고 다락방이거든요.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고 창고처럼 물건을 넣어두는 공간이고, 예를 들면 아파트의 베란다나 발코니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사실 복층, 2층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락인 거네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건축법상 그냥 서비스 면적이에요.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렇게 1.5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이렇게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죠. 여기서 잠깐, 서비스 면적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 면적 외에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덧붙여 제공되는 면적을 말한다. 복층 원룸의 경우 아무것도 없이 층고만 높은 것보다 천장 높이가 낮아도 다락방이 있는 게 공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 서비스 면적으로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을 만들어두고 이걸 복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복층의 천장 높이가 1.5m를 초과하면 그 공간이 추가된 면적으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비싼 건축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복층 원룸의 복층 천장은 아무 이유 없이 낮은 것이 아니라 1.5m 이하로만 만들어져야 하기에 성인들은 고개나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로 천장 높이가 낮은 것이다. 이제 딱 보러 왔는데 허리가 너무 편안하다. 복층에서. 그러면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러 간 이 복층 원룸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확인해 봤는데 지금 내가 보고 온 면적에 반토막밖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중개사님도 중개하시다가 불법 복층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여기는 불법이 아니고요. 왜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제가 빌라를 위주로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게 돼요. 사실 여기는 다락방 공간,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면 안 돼요. 보일러 같은 게 설치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창고를 따뜻하게 이렇게 짐들을 따뜻하게 데펴줄 이유는 없잖아. 오피스텔 말고 빌라 탑층에 복층이 많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싱크대나 화장실, 문이 있는 방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불법 복층과 같이 내가 살고자 하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불법 건축물은 언제든지 시정명령이나 강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게 내부 안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이제 알았다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전세로 내가 살고 있다 하면 임대인분에게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고 빠른 퇴실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월세다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이제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융자 같은 게 근저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융자 그 접수 날짜를 확인하셔가지고 최우선 변제금이랑 같이 확인하신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보다 내 보증금이 낮으면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기부 등본까지. 자취방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니. 아이고 두야. 마지막으로 꼭 복층 원룸에 살고 싶다면 천장 높이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 중개사님 그러면 좋은 복층은 어떤 복층인가요? 꼭 복층이어야 하나요? 네, 저는 꼭 복층에 살고 싶어요. 맞아요. 예쁘긴 해요. 이제 개방감도 있고.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계단이에요. 계단이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내리면서 이런 게 이제 안전한지. 왜냐면 이제 술 한번 먹었다 하면 막 댕그르르 구르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이런 이제 수납 공간. 복층 원룸 같은 경우가 천장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손도 안 닿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거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수납 공간을 보셔라. 이렇게 수납 공간 잘 되어 있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곳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복층까지 에어컨 바람이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유리로다가 이렇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살아보지 않으면 유리로 막아 있는 게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전은 할 수 있는데 더워요. 그 바람이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팁을 가지고 고르시면 좋은 복층 원룸 구하실 수 있어요. 복층 원룸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복층, 아니 다락방이 있는 공간인 만큼 천장의 높이는 건축법 규정에 맞는지, 안전한 계단과 넉넉한 수납이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꼭 체크해보자. 그럼 이 집으로 결정하시겠어요? 아니요. 복층 말고 단층 있나요? 지금 이제 포기. 복층 안 할래요. 나만 몰랐던 생활 꿀팁 알려주지.